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아침을 열어드리는 라디오 건강주치의 세상의 모든 시니어를 위한 보감 315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며 전하는 간절한 조언이라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그 고소한 호두가 사실은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고 10년 더 빨리 투석 기계 앞에 앉게 만드는 달콤한 독약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호두는 분명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손꼽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일반적인 건강 정보에서는 절대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두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이 밥상에서 매일 무심코 저지르는 3가지 최악의 식습관이 호두를 1급 발암 물질이자 신장 파괴자로 돌변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술이나 담배도 멀리하고 몸에 좋다는 견과류를 매일 정성껏 챙겨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모를 단백뇨와 급격한 신장 기능 저하로 큰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안타까운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호두를 신장이 가장 싫어하는 죽음의 조합과 함께 섭취하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신장을 단 하룻밤 만에 망가뜨릴 수도 있는 호두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음식을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 억울하거나 의아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선생님,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이제야 내 몸 좀 챙겨보려고 좋다는 호두를 먹는 건데 그게 왜 잘못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그 정성 어린 마음은 결코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0년 넘게 쉼없이 사용해온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의 마음처럼 튼튼하고 팔팔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거대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필터가 아주 촘촘하고 깨끗해서 무엇을 먹든 독소를 시원하게 걸러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지나고 60대가 되면 이 필터는 40년 넘게 일하느라 낡고 해져서 구멍이 숭숭 뚫리거나 찌꺼기로 꽉 막힌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노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호두가 뇌에 좋다는 단편적인 말만 믿고 현재 내 신장의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그 누구도 여러분께 미리 경고해 주지 않았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병원이라는 거대한 이익 시스템의 속성을 우리는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병원은 기본적으로 아픈 환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야 운영이 되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무엇을 드시는지, 어떤 잘못된 음식 조합으로 소중한 신장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참견하기에는 의료진이 너무나 바쁘고 그들은 오직 질병의 수치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신장은 70% 혹은 80% 이상 처참하게 망가지기 전까지 병원 혈액검사 수치상으로는 정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붓고 소변에 단백뇨 거품이 가득해서 병원을 찾아가면 의사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차갑게 선고를 내릴 뿐입니다. 이제 방법이 없으니 투석실로 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저는 이런 차가운 의료 시스템을 넘어서 오직 여러분의 생존과 건강을 위해 진실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생을 자식과 손주들 뒷바라지에 모든 진을 다 쏟으며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저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60년 넘게 돌아간 여러분의 신장은 이제 새 정수기 필터처럼 깨끗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한번 고장나면 현대의학으로도 다시 재생시킬 수 없는 아주 예민하고 소중한 장기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저 호두가 뇌 건강에 좋다는 정보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늙고 지친 여러분의 신장이 그 고농도의 지방과 미네랄을 걸러내느라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는 그 누구도 진심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비밀의 장막을 과감히 걷어내어 여러분의 눈과 귀를 번쩍 뜨게 해드리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요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키는 생명의 방패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수명은 차가운 청진기 끝이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여러분의 소박한 밥상 위 반찬 하나에서 결정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어떤 수억 원짜리 보약보다 값진 여러분의 마지막 생존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장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왜 호두를 잘못 먹으면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그 소름 끼치는 원리를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우리 몸속에 있는 거대한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물이 피로 변해 온몸을 돌 때 그 속에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주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신장입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의 신장은 아주 촘촘하고 깨끗한 새 필터와 같았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든 신장은 그 강력한 해독 능력으로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6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0년에서 50년 넘게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간 여러분의 신장 필터는 이제 낡고 해져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거나 찌꺼기로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노화라는 잔인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신장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70% 혹은 80%가 파괴될 때까지도 아무런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몸이 조금 부어오르거나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오는 것을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병원에서 신장 수치가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으셨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소중한 필터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호두는 분명 뇌세포를 활성화하는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낡고 지친 신장에게 호두를 잘못된 방식으로 넣어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다룰 설탕이나 소금, 그리고 가공된 탄수화물과 결합한 호두는 신장에게 영양분이 아니라 처리하기 힘든 거대하고 끈적끈적한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이 끈적한 물질이 혈관을 타고 흐르며 신장의 미세한 역과 장치인 사구체에 달라붙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구체는 우리 몸의 실핏줄이 수만 번 꼬여 만들어진 아주 정교한 조직입니다. 이 얇은 막에 끈적한 노폐물이 달라붙으면 신장은 이 오물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10배 혹은 20배는 더 강한 압력으로 피를 밀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성 고혈압의 시작이며 이 압력을 견디다 못한 미세 혈관들이 하나둘씩 터지고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번 파괴된 사구체는 영원히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마치 찢어진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듯이 구멍난 신장 필터는 단백질과 같은 우리 몸의 소중한 영양소를 걸러내지 못하고 소변으로 다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보시는 소변 거품의 정체이자 신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멸치, 호두볶음이나 달콤한 호두과자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신장을 파괴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려달라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 가느다란 외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 몸의 정수기 필터가 완전히 막혀서 투석 기계에 내 몸의 피를 전부 맡겨야 하는 끔찍한 미래를 막으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 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1부에서 말씀드린 신장의 비극을 막기 위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그 실체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호두와 함께 먹었을 때 여러분의 신장을 단번에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설탕과 물엿에 절여진 견과류 조림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밑반찬이 무엇입니까? 바로 멸치 호두 볶음이나 호두 땅콩 조림이지요. 달콤하고 짭짤해서 입맛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최고의 반찬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장에게 보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먼저 설탕과 물엿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탕과 물엿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단순 당질입니다. 혈액 속에 당분이 넘쳐나면 피는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끈적해진 피가 신장의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를 통과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구체는 머리카락보다 수백 배 가는 모세혈관들이 타래처럼 엉켜있는 조직입니다. 이곳에 끈적한 설탕물이 들이부어지면 필터의 미세한 구멍들이 금세 막혀버립니다. 신장은 이 막힌 통로를 뚫고 피를 보내기 위해 심장에 신호를 보내 혈압을 미친 듯이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이 망가지면서 혈압이 오르는 치명적인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호두에 들어있는 풍부한 지방과 단백질이 설탕의 당분과 만나 고온에서 조리될 때 발생하는 당독소, 즉 최종 당화산물입니다. 당독소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을 노화시키고 파괴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한번 생성되면 신장 조직에 마치 강력 본드처럼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부드러웠던 필터 조직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신장 섬유화라고 부르는데 필터가 돌처럼 굳어버리면 더 이상 독소를 걸러낼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호두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설탕 범벅이 된 조림을 통해 당독소라는 독을 매일 조금씩 주입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특히 시중에서 파는 호두 강정이나 설탕 코팅이 된 견과류는 절대 멀리 하셔야 합니다. 입에서는 달콤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콩팥은 그 달콤함 뒤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맛있는 반찬을 만드느라 애쓰신 우리 어머니들, 이제는 그 정성을 설탕 조림이 아닌 다른 곳에 쏟으셔야 합니다. 또한 당분은 신장에서 칼슘의 재흡수를 방해하여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호두 속의 피탄산 성분과 소변 속의 칼슘이 만나면 신장 결석이라는 날카로운 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돌들이 신장 안을 돌아다니며 상처를 낼 때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단맛을 내기 위해 넣은 물엿 한 큰술이 여러분의 인생을 투석실로 이끄는 고속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직시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아예 달게 먹지 말라는 건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장의 나이를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20대의 팔팔한 신장은 당분을 처리할 효소가 넘쳐나지만 60대 이후에 지친 신장은 설탕 한 스푼도 감당하기 벅찬 상태입니다. 내 몸의 해독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 멸치볶음에는 호두 대신 콩을 넣으시고 호두는 그 자체로만 드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끈적한 설탕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 소리 없는 비명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달콤한 호두 조림을 치우는 작은 결단이 10년 뒤 여러분이 투석기 대신 사랑하는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게 만드는 기적을 일궈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호두의 치명적인 위험성은 바로 보관 방법의 오류에서 오는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의 습격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서 제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두는 무게의 60%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진 고지방 식품입니다. 지방은 공기, 빛, 열과 만나면 아주 빠르게 성질이 변하는데 이를 산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이 호두를 대용량으로 사서 지퍼백에 넣어 싱크대 밑이나 베란다에 오래 두고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만약 호두를 한 알 입에 넣었을 때 고소한 맛 대신 쩐내가 나거나 혀끝이 약간 아릿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이미 신장 파괴자가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산패된 호두에서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곰팡이 독소가 발생합니다. 아플라톡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 물질로 간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마지막 해독 장치인 신장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아플라톡신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 몸의 역과 장치인 사구체, 세포의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괴사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진실은 이 독소는 열에 매우 강해서 3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곰팡이가 핀 호두나 쩐내가 나는 호두를 팬에 볶거나 쪄서 먹는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아깝다는 이유로 살짝 볶아서 드시곤 하는데 그것은 독을 볶아서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보통 우리 눈에 곰팡이가 보일 정도면 이미 그 호두 알 전체는 물론이고 함께 들어있던 봉지 안에 모든 호두가 독소에 오염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곰팡이 포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해서 공기를 타고 주변으로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낡은 신장 필터는 이 강력한 화학 독소를 걸러낼 재간이 없습니다. 독소가 들어오는 대로 신장 세포는 상처 입고 죽어갑니다. 신장이 한번 죽으면 다시는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건강을 위해 비싼 돈 들여 산 호두가 보관. 한번 잘못했다는 이유로 내 몸을 암과 신부전으로 몰아넣는 비극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말씀드렸지요? 아플라톡신이 여러분의 신장을 파괴하는 동안 여러분은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붓고 소변이 나오지 않아 병원을 찾으면 이미 신장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호두는 반드시 껍질이 있는 상태로 사서 먹을 때마다 까먹는 것이 가장 좋고 이미 깐 호두라면 공기를 완전히 차단해서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실온 보관은 신장에게 사약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냉장고 구석에 1년 넘게 방치된 호두가 있다면 지금 당장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그 호두 한 봉지 아끼려다 수천만 원의 치료비와 평생의 고통을 짊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정수기 필터가 깨끗하게 유지되길 원하신다면 들어가는 원료부터 엄격하게 검사하셔야 합니다. 냄새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눅눅한 호두는 음식이 아니라 폐기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수술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식재료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서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위협하고 있는 쩐내 나는 호두들을 퇴출시키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앞서 설탕과 곰팡이 독소의 위험성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세 번째로 신장을 옥죄는 소리 없는 암살자, 바로 소금과 호두의 결합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시중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견과류들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짭짤하게 간이 되어 있거나 구운 소금이 쳐져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멸치와 함께 볶을 때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간장이나 소금을 넣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노화된 여러분의 신장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폭력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트륨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피 속의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 세포 속에 있던 수분을 혈관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혈관 속의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비유를 들자면 넓고 좁아진 수도관에 갑자기 엄청난 양의 물을 고압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곳이 바로 신장의 사구체입니다. 사구체는 실타래처럼 엉킨 아주 가느다란 미세혈관 덩어리입니다. 60년 넘게 사용한 이 미세한 혈관들은 이미 탄력을 잃고 얇아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트륨으로 인한 고혈압의 압력이 가해지면
이 혈관들이 하나둘씩 터지거나 찢어지게 됩니다. 호두 자체에는 원래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소금과 함께 먹는 순간 그 모든 영양적 이점은 사라지고 오직 신장을 압박하는 흉기로 변질됩니다. 높은 압력을 견디다 못한 신장 필터에 구멍이 숭숭 뚫리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변기에서 확인하시는 거품 섞인 소변, 즉 단백뇨의 정체입니다. 단백뇨는 신장이 더 이상 필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짠맛이 나는 호두를 한 줌 드시는 것은 약을 드시는 노력을 스스로 수포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현대의학으로도 되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아껴 쓰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고소한 호두 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위해 소금을 더하는 것은 내일의 건강을 오늘 미리 가불해서 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부터 호두를 드실 때는 그 어떤 간도 하지 않은 순수한 생호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짠맛 대신 호두 본연의 담백함을 즐기는 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절망적인 이야기 대신 어떻게 하면 호두를 진정한 보약으로 먹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백 명의 어르신들에게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첫 번째 수칙은 바로 쌀뜨물 세척입니다. 많은 분이 봉지에서 꺼낸 호두를 그냥 드시거나 살짝 볶아서 드십니다. 하지만 호두의 울퉁불퉁한 표면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불순물이 끼어 있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묻은 먼지는 물론이고 산패가 시작된 기름 찌꺼기들이 그 틈새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비결이 바로 쌀뜨물입니다. 쌀뜨물 속에 들어있는 전분 입자들은 흡착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호두를 쌀뜨물에 담가 가볍게 살살 흔들어 씻어 보십시오. 물 색깔이 금방 탁해지는 것을 보며 놀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막을 뻔했던 오염 물질들입니다. 전분 입자가 호두 표면에 산패된 기름기와 잡내를 말끔히 씻어내 줍니다. 세척 후에는 깨끗한 물로 두세 번 더 헹구고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뒤 마른 팬에 아주 살짝만 볶아 주십시오. 이렇게 전처리를 거친 호두는 신장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최상의 상태가 됩니다. 보관 방법 또한 식단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호두는 반드시 공기가 차단된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냉장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 생기는 온도 변화와 습기는 곰팡이가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오직 영하의 온도만이 호두의 산패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한번 먹을 분량씩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시고 드시기 직전에 꺼내 드십시오. 신장을 살리는 길은 특별한 산삼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식재료를 얼마나 정성껏 씻고 얼마나 안전하게 보관하느냐가 건강의 본질입니다. 낡은 정수기 필터를 오래 쓰고 싶다면 들어가는 물을 미리 한 번 더 걸러야 하듯이 쌀뜨물 세척은 지친 신장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여러분의 주방에서 쌀뜨물로 호두를 씻는 소리가 들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정성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줄을 튼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전해드리는 조언을 그대로 실천하여 투석의 공포에서 벗어난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0살이 되신 박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평생 근면하게 사시며 자식들 뒷바라지를 다 마치고 이제 좀 편히 사시려던 찰나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평소 두뇌 건강을 위해 매일 멸치와 설탕에 달달하게 볶은 호두를 한 접시씩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붓고 자다가 쥐가 나서 잠을 이룰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신장 기능이 40%밖에 남지 않았고 조금만 더 나빠지면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는 차가운 선고를 내렸습니다.
박 어르신은 저를 찾아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매일 호두까지 챙겨 먹었는데 왜 제 신장이 이렇게 되었나요? 라고 하소연하셨지요. 저는 어르신께 호두가 문제가 아니라 호두를 먹는 방식이 문제였다는 진실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설탕과 소금이 가득한 호두 볶음을 식탁에서 치우라고 단호하게 처방했습니다. 대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생호두를 쌀뜨물에 씻어 하루에 딱 3알만, 그것도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아주 천천히 씹어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맹맛이라 맛이 없다고 투덜대시던 어르신께 변화가 나타난 것은 3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는 횟수가 서너 번에서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신발을 신을 때 발이 쑥 들어갈 정도로 부기가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의 검사 결과였습니다. 40%였던 신장역과 수치가 60% 가까이 회복된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신장 기능은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친 신장에게 휴식을 주고 독소를 차단하자 몸속에 자연 치유력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르신은 이제 투석 걱정 없이 손주들과 손잡고 등산을 다니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행운이 아닙니다.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고 내 몸에 맞는 올바른 섭취법을 실천했을 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적입니다. 병원에서 수치만 보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면 여러분의 신장도 박 어르신처럼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젓가락 끝에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호두와 신장 건강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나누었습니다. 방송을 마치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는 과유불급의 지혜입니다. 호두가 세계 10대 슈퍼푸드라고 해서 욕심껏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영양소도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그것 자체가 독이 되고 과부하가 됩니다. 하루에 딱 3알, 많아도 5알을 넘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노화된 신장을 보호하면서도 호두의 이점만을 취하는 황금 숫자입니다. 또한 이미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거나 칼륨 수치가 높아 조심해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남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내 신장이 지금 어느 정도의 독소를 처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정확히 알고 그 범위 안에서 드시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입니다. 만약 호두를 드시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몸이 붓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호두 멸치볶음을 조심하라고 강조한 것은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여러분의 그 귀한 몸이 투석기라는 차가운 기계에 묶이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제는 남을 챙기는 마음의 절반이라도 여러분의 콩팥을 위해 써주십시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보살피지 않으면 신장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를 확인해 보십시오. 설탕에 절여진 호두가 있다면 미련 없이 치우시고 쩐내 나는 호두는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쌀뜨물로 깨끗하게 씻은 뽀얀 호두 3알을 정성껏 준비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액을 맑게 하고 10년 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보감 45는 여러분이 요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100세까지 건강하게 웃으실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진실한 건강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신장이 매일매일 건강하게 숨쉬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